안녕하십니까. 2022년 HR 메가트렌드 팬데믹 이후 러닝 앤 디벨롭먼트 센터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하나인재경영원 리더십 개발 그룹 이병옥 부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TV를 보더라도 그 사람과 관련된 기사를 관심 깊게 보게 됩니다. 최근에 좀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CBS 프로그램인데요. 제목이 더 빅 퀴즈였었습니다. 아마 이 60 미닛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2021년도에 기록적인 직장인들의 퇴사 행렬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질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연초에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약 2천만 명이 퇴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와중에 직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일지 세계적인 구직 웹사이트라고 하는 링크드인의 그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거를 이제 주의 깊게 저도 봤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고 한데 많은 미국인들이 팬데믹 코비드-19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답니다. 이분의 표현이 조금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Reflection, 그러니까 moment of reflection for everyone.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경쟁 속에서 달려오다가 모두에게 잠깐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코비드-19이 된 그런 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명이라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만큼의 어떤 퇴사 행렬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특히 이제 유통 레저라든지 현장 매니저를 인터뷰한 장면 또한 또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시는 화면인데요. 그들은 지금 쉬고 있다. 여전히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22년이 지금 이제 상반기가 이제 1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고 그들이 이제 번아웃 돼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아웃 됐다는 걸 느끼고 다시는 이제 그런 식의 삶은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퇴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미국 직장인들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팬데믹,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삶을 되돌아본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아무리 자기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해봐야 사람들은 계속 확진이 되고 감염자 수는 늘어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적어진다라는 어떤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HRM이 됐던 HRD가 됐던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동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선 좀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반면에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사업,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사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2020년 다보스 포럼에 참여했던 기업의 리더들이 서베이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적용할 그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2018년도의 대답과 2020년도의 대답에 비교를 해봤을 때 AI, 알고리즘, 딥러닝, 러닝 머신 이런 것들이 좀 상당 폭으로 2018년 대비 늘어났고요. 대신 뉴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뭐 텍스트 이미지라든지 보이스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차용이 될 예정이고 차용하겠다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 년 전에 하나의 사례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연구를 사례들을 지금 HR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고 있자면 그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애널리틱스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를 보는 단면입니다. 최고의 어떤 그 어세스먼트 센터의 전문가들,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한 2년간 딥러닝을 시킨 AI와 신입사원 자소서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봤을 때, 스크리닝에 대한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5배, AI가 75%의 신뢰도를 혹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에 최고의 전문가들은 48% 정도의 전문성, 정확성, 신뢰도를 보였다는 거. 일관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에서는 AI는 거의 1에 가까운, 그러니까 100%. 전과 후가 같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일관성에서도 떨어지는, 즉 인간이 AI보다 어떻게 보면 기계나 어떤 테크놀로지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제는 뒤처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고, 기업은 그런 기술들, 테크놀로지들을 점점점 차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HRD, HRM, 우리 동료들,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하기 전에 대신 물어봐 준 기관이 있습니다. 2022년도 가트너에서 주요 산업군의 리더들에게 HR 리더들이 2022년도에는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1위가 주요 역량 및 스킬의 확보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조직 재설계와 변화 관리, 그 다음에 중간 리더급 리더십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한 혼돈에 대한 정리, 많이 지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D&I,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입니다. 그런 전략 실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용할 그런 기술들을 빨리 인사용어로는 업스킬링 혹은 리스킬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과 그에 맞는 조직을 좀 설계를 하고 변화할 수 있게끔 변화 관리를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떨어진 그런 사기를 충전시켜달라는 것,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다시 재편될 그런 질서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업 질서가 다시 재편이 되면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달라라는 게 HR의 요구일 것이고, 그게 아마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HR 담당자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조사와 그 다음에 논의 끝에 나온 한 6가지 정도의 꼭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7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HRD 센터의 역할 변화라고 해서 앞단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운영 모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미 이루어진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그룹에서는 한 25년도까지는 우리가 좀 세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가 하나그룹의 경우는 도전, 헌신, 정도라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사업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인재들이 그 다음엔 누가 하고 이런, 그거를 이제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명명한다고 하면, 그 강력한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수립을 할지,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변화하는 그런 스킬셋들을 앞으로 HRD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제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제휴를 해서 함께 제공을 해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어느덧 이제 비대면 근무라든지 버추얼 클래스룸은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HRD 센터, 버추얼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HRD 센터라고 하면 뭔가 트레이닝이나 뭐 에듀케이션, 교육, 뭐 집단 집체 교육,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R&D 센터, 인재 경영원, 탤런트와 관련된 어떤 뭐 매니지먼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레버러터리죠. 인사와 조직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꼭지들로 총 7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HR 센터의 역할 변화입니다. 우선 경영 환경 혹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팬데믹 불황으로부터 이제 회복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특수를 노린 사업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뉴 노멀이라는 말이 이미 그 뉴가 아닌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위닝 모델, 비즈니스 위닝 모델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계가 없어졌죠. 애플이 현대차와 함께 합작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었었고, 어떤 무슨 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그린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제가 어떤 아티클에서는 에너지가 없이 움직이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가 시판이 되고 있지만, 애플에서 만약에 렌즈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구글 글래스는 또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질 거고, 절대적인 위닝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해서 확립되지는 않고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런 변화되는 뉴 노멀에 적응할 것인가가 새로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라는 게 경영 환경 변화의 어떤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이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의 예지만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양손잡이 사업 전략, 양손잡이 조직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을 통합, 재발견, 재정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나가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 허브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재정의해서 우주로 나아간다든지 이런 푸드테크,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단순하게 석유화학에서 화학으로 바뀌면서 수소라는 그린 에너지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업들로 변화해 나가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기존에는 이제 암묵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직감과 감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과학적인 영역으로 리포팅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아마 HR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HR의 시사점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 애자일러티, 스케일러빌러티. 즉 저렇게 다양한 산업군의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일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들을 동료들과 나누곤 합니다. 만약에 하나그룹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서 BTS가 우리의 일원이 된다면 신용과 의리, 도전과 헌신과 정도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기반의 성장 혹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HRD 센터뿐만 아니라 HR 전반적으로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될 하나의 어떤 역할을 좀 부여받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저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변화되고 하는 게 굉장히 가속도가 되고 사업도 계속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직무 분석하고 역량 모델링하고 스킬셋 정의하고 이게 몇 개월씩 걸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입니다. 그게 아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어떤 인사 담당자 혹은 교육 담당자의 감 혹은 어떤 유행 이거일 것이야 어떤 석학의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떤 포지션에 적합한 인력이 누구인지, 누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스킬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정확한 라이트 피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즉시 나올 수 있는 어떤 툴이라든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바로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말로만 CHRO, CLO가 아니라 정말 경영에 참여하는 CLO, CHRO로서 발돋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RD 센터로 다시 좁힌다면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사업 환경 그 다음에 다양한 구성원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세계 곳곳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스킬셋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업스킬, 리스킬 할 수 있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러닝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와 그걸 구축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플랫폼과 이런 데이터들을
HRD 센터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드물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로 만들어서 CEO 혹은 사업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인력을 찾을 때 혹은 육성할 때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이런 총 4가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HRD 센터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운영 모델입니다. 이거를 2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업 전략 측면과 그 다음에 개인의 측면입니다. 사업 전략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전략에 니즈가 있으면 그동안에는 이게 HRM과 HRD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뭐 평가가 나눠져 있고 인력 운영이 나눠져 있고 해서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나눠져서 어떻게 보면 토탈 솔루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관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니즈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쭉 탤런트 측면에서 이 사람의 어떤 스킬셋이 무엇이고 필요한 스킬셋이 뭐고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거고 수준을 분석을 해서 육성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스킬에 밑하면 배치를 하는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사기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조직 활성화나 이런 것들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서 조직의 사기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토탈 솔루션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분석을 근간으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스트래터지 측면의 운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개인 측면, 임직원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인재경영원에 그 발령받았던 작년 10월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HRD 센터 will be in your hands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n your hands가 아니라 around you라고 좀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애플의 어떤 그 컨택 렌즈라든지 아니면 구글 글래스가 나오면 뭐 on your eyes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디바이스 커넥티드 되는, 그러니까 내 손에 있던 뭐 나중에 홀로그램이 뭐 되던 뭐가 되던 간에 언제 어디서나 HRD 센터에서 나의 어떤 스킬셋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정보라든지 내가 듣고 싶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고 듣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한화 HRD 센터. 그 다음에 아마 전 세계 러닝 앤 디벨롭먼트 센터의 비전이자 아마 운영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됐던 아니면 우리 조직적으로 됐던 적어도 25년까지는 이런 체계가 마련되기를 목표로 두고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과제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가치 재해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예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에 특화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하나그룹의 핵심 가치 체계는 이제 크게 하나 정신이 있고 핵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과 의리라는 하나 정신이 있죠. 그래서 이게 경영 철학이고 이건 영속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가치,
그러니까 반영구적인 도전, 헌신 정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아래 덕목, 8대 덕목이 있습니다. 행동 원칙이라고 불리는 덕목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나의 주요 계열사의 사업장이라든지 사무실에는 벽에 붙어 있거나 마우스패드나 이렇게 붙어 있어서 실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또 시대가 바뀌어서 앞선 예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스페시픽하게 계열사마다 더 특별한 그 행동 원칙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전과 헌신과 정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신용과 의리, 이것과 연계된 우리 사업에 필요한 행동 원칙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게 되면 많은 이제 과거의 HRD 센터에서 뭐 밸류 데이라든지 뭐 핵심 가치 전파 이런 것들 활동을 하면서 이제 행사성으로 많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로 정착되기보다는 아는 사람들은 많고 또 문화는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 문화 진단이라든지 정말 우리 회사는 우리의 행동 원칙들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행동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우리가 알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전처럼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은 더 이상 좀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저희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신입사원들 혹은 뭐 젊은 세대들만 봐도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세대들인데 영상 중심의 세대들인데 그게 어떤 교육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매니페스토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영상 등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이 이거를 실천하면서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뭐 승진이라든지 혹은 뭐 성과 측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인사 세션에도 적용하는 것들이 핵심 가치의 새로운 사업 모델에 적용되는 그 다음에 다양한 구성원들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 재해석뿐만 아니라 그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과제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꼭지인데요. 강력한 리더십 파이프라인 수립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첩성, 뭐 에자일러티, 라고 영어로는 발음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인사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를 위한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을 하고 정확한 사람을 정확한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Right people, right place.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배치해서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후퇴하고 다시 진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빠르게 위닝 모델을 만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분절해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한 번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사의 백본이 될 수 있는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봐야 되는 거는 맞겠죠. 그래서 조금은 좀 분산되어 있는 석세션 플래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인재 관리가 육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선발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게 있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리딩 더 비즈니스, 사업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리딩하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성취하려는 어떤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디레일먼트라고 하죠.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특성들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민첩하게 진행하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요건들에 대한 정의를 해서 성장할 기회 혹은 뭐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큰 역할을 맡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스킬셋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이 변하면 업스킬과 리스킬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러닝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예시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그룹에서는 이제 부장 이상 임원들에 대해서 리더십 다면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에서 그 성취 동기,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더 이제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뭐 성취를 하려는 의지, 끝까지 해내려는 동기, 뭐 이걸 그릿이라고 해도 좋고 테네서티라고 해도 좋고요.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단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적합도, 내가 이 포지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포지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석세서로서 적합한지, 그 다음에 그런 성과들을 내왔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게 분절됐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로 HRM 쪽에서 임원 인사를 할 때 이 리포트를 보고 여러 가지 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하고 난 후에 개인에게 디브리핑을 해주면 본인이 부족한 점이나 혹은 더 키워야 될 강점들을 디브리핑을 충분히 받은 후에 본인 주도하에 나는 비즈니스를 리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 역할을 하겠어. 내지는 내가 비즈니스를 리딩하기 위해서는 뭐 부족함이 없는데 내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이걸 수강하겠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과거에는 집단적으로 들었다 그러면 큐레이션을 해주는 이런 방식의 그 리더십 파이프라인 혹은 리더십을 개발해주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게 되는 게 강력한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그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디지털 러닝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사업 포트폴리오가 계속 바뀌고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도 인하우스 HRD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직무 교육이나 이런 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 수천 명이 있어도 아마 모질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2021년도 ATD 테크놀로지 날리지인가요? 그 브리핑 자료에서 봤는데 아마 78%의 기업이 지금 보시는 뭐 코세라, 뭐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유데미, 뭐 여러 가지, 뭐 IBM,
뭐 이런 곳들의 그 외부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링크드인이 구직 사이트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그 러닝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직무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있었던 직업 이제 없어진 게 뭔지 볼까라고 했지만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도 10손가락 이상으로 제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잡 단위로 나누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 뭐 링크드인, 뭐 원어민은 링크드인이라고 하던데요. 링크드인일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올라오는 어떤 잡, 그 다음에 잡 리콰이어먼트, 그 다음에 그곳에서 제공하는 어떤 러닝 컨텐츠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굳이 내부에서 잡 어널리시스, 직무 분석을 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러닝 컨텐츠를 만드느라 고생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아마 영어라는 장벽이겠죠, 국내 기업에서는. 그래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 그 다음에 세리CEO, 뭐 이런 것들과 좀 제휴를 맺어가지고 채널 H 플러스, 셀프 유어 셀프, 코칭 유어 셀프죠. 그러니까 통해 가지고 그 본인의 어떤 강약점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러닝 포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는 본인의 직무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IBM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사했을 때 본인이 작성한 어떤 레주메와 여러 가지 잡 스킬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링크드인 그 URL을 집어넣게 되면 입사하자마자 본인의 강약점과 본인이 들어야 될 어떤 러닝 컨텐츠와 본인의 컴피텐시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와서 바로 들어야 될 우선순위 그 교육 프로그램까지 나오는 걸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나그룹도 러닝 포탈을 통해서 직원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큐레이팅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본인의 직무 혹은 사업 변화에 따라서 큐레이팅된 프로그램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포탈을 구현하는 게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진단을 직접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 역량 진단이다, 혹은 뭐 어떤 직무에 대한 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진단 결과 값이 나오면 큐레이팅이 돼서 당신은 어떤 영상 콘텐츠와 그 다음에 코칭과 그 다음에 어떤 해외 대학원의 어떤 교수의 어떤 프로그램을 받으세요 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 과정에 참여한 이 사람의 태도라든지 혹은 뭐 시험 점수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말했던 어떤 텍스트, 표정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로서 결과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뭐 개인은 개인대로 본인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조직에서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슬라이드로 다루진 않았지만 뭐 많이 해외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배지 제도, 그러니까 내가 서티피킷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증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직에서는 우리 회사는 에어로스페이스 회사인데
이런 스킬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어떤 레벨의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있어 라고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 라는 조직의 변화 방향성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리포트도 제공할 수도 있고, 다양한 HR 애널리틱스 측면의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버추얼 HRD 센터, 하나그룹에서는 H유니버스라고 불리고 이미 지난 3월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2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오픈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사무실과 그 다음에 버추얼 클래스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의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라든지 인터뷰 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하나기념관, 그래서 역사관이라든지 우리의 역사가 어떤지 이런 홍보관으로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그룹의 랜드마크, 뭐 63 빌딩, 뭐 갤러리아 명품관, 본사, 사옥 이런 랜드마크들을 두고 점점 확장해 감으로써 이제 외부 고객들에게도 우리 그룹의 어떤 홍보의 장으로서도 활용하고 하는 곳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HR 애널리틱스 기반의 인사 조직 이슈 해결입니다. 앞서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종합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향후 HRD 센터 혹은 HR에서 나아가야 될 향후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하나그룹 옆에 있는 SK그룹만 해도 마이썬이라고 불리는 SK 아카데미가 이제 마이썬이로 바뀌었죠. 뭐 같이 있기도 하지만 SK 아카데미의 어떤 물리적 공간이었던 연수시설은 SK 하이닉스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물리적 공간은 서린 빌딩 2개 층, 그 다음에 워커힐 호텔의 면세점 2개 층, 그 다음에 그랑블루 서울의 종로에 있는 건물 2개 층 해서 총 6개 층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버추얼 HRD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러닝 컨텐츠, 온라인 러닝 컨텐츠로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HR 애널리틱스 기반의 데이터 드리븐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 과거에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HRD 센터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HRD 센터가 뭐 힘을 갖는다기보다는 밸류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한 경영의 의사결정에 어떤 참여하는 혹은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만 봤을 때도 HRD 센터에서 기업 문화 진단을 합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선정한 여러 가지 문항들에 대한 초이스들, 그 다음에 몰입도 데이터들 연도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진단들, 그 다음에 리더십 진단 결과에 따른 교육, 코칭 과정에서 나왔던 피드백, 다면 진단
혹은 뭐 심리 검사, 어세스먼트 센터 기록, 뭐 교육 기록, 그 다음에 HRM도 마찬가지겠죠. 뭐 인사 기록 카드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평판이라든지 채용되었을 때의 어떤 혹은 어떤 배치할 때 면담 록이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많은 파워풀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소위 말하는 경영 컨설팅이라고 이야기한 혹은 저 또한 뭐 잠시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몇 가지 매출과 인사 데이터를 결부시키거나 뭐 혹은 뭐 그때 C레벨이 누구였는지 혹은 그때 리더십 데이터와 어떤 주요 이벤트를 결부시킨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 많은 빅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AI가 다 몰아놓고 학습시켜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유의미한 밸류를 만들어낼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굉장히 이게 고가의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시스템적인 이야기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음을 먹으면 몇 천만 원, 작은 돈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분석을 해내는 사람들을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가장 우편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러닝 프로그램 큐레이팅 같은 경우는 뭐 저런 부분들은 러닝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뭐 가능하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핵심 인재 선발의 적정성이라든지 저거 이미 LG 디스플레이에서 2018년도에 많은 걸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메일 주고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적인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공부한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승진에 적합한 인력 예측하는 거는 조금 뭐 공수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아직 해외 사례까지밖에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렇지만 뭐 퇴직 예상 인력을 예측한다는 거는 이미 공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퇴사자 이메일이 5개월 전부터 급감하는 현상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 정도 이메일이 급감하는 걸로 나타나서 이제 그거를 밝혀내기까지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뮬러를 넣어서 지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급감하는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면담을 한다든지 특별히 뭐 케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 봤고요. 이 외에도 제가 아직 더 이해를 못해서 제가 여기다 더 못 넣었을 뿐이지 국내 기업에서 이미 4,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굳이 굉장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그 다음에 무슨 러닝머신이나 AI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기본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하나의 데이터들 혹은 하나하나 뭐 네이버의 클로버 서비스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래서 HRD 센터에 모이는 여러 가지들의 어떤 음성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혹은 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팬데믹 이후에 러닝 앤 디벨롭먼트 센터가 해야 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적으로 이거는 한 3년 전에 진행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문화는 조직 문화대로, 그 다음에 HRM은 HRM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번 개인적으로
그 정말 보상이 떨어지는지, 혹은 정말 우리의 뭐 전략이 없는 것인지, 분절된 데이터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적으로도 어떤 CEO가 있었을 때 어떤 반응들과 어떤 몰입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데이터.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보상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홍보가 부족했다. 경쟁사 대비 보상이 높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생각하는 경쟁사보다와 회사가 생각하는 경쟁사가 달랐다든지,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그러니까 HR 애널리틱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도출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낼 수 있었는데, 앞선 기본적인 기술들이나 어떤 저런 것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밸류 에디드한 HRD 센터로서 CEO들에게 각광받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시설과 또 모여서 뭔가를 또 나눠야 되고 페이퍼를 써야 되고 책상을 써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 비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HRD 센터가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팬데믹 이후에 러닝 앤 디벨롭먼트 센터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힘줘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